나는 천재였지만 사람으로 살아본 적은 없었다. 전 세계 언어학계를 뒤흔든 MIT의 천재 소년. 그가 선택한 나라는 미국도 영국도 아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도대체 그에게 한국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천재 소년의 감정과 사람됨을 찾아 떠나는 여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천재였습니다. 적어도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죠. 17살에 MIT에 입학한 언어신동. 8개 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했지만 한 번도 그 언어로 웃거나 울어본 적이 없었어요. 로안, 이 구문 분석 좀 봐. 내가 아니면 누구도 풀지 못할 거야. 교수님의 말에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러시아어의 격변화, 아랍어의 의문 구조, 중국어의 성조까지 모두 수학 공식처럼 명확했어요. 하지만 그 안의 아름다움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쟤는 진짜 기계 같아. 감정이 있긴 한 걸까? 귓가에 들리는 속삭임에도 아무런 감정이 일지 않았어요. 심리학과 교수님은 제게 알렉시티미아라는 용어를 언급하셨습니다.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태. 그저 또 하나의 진단명일 뿐이었죠. 그날 국제언어학 세미나에서 한국에서 온 김 교수님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세종대왕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문자를 창제했죠. 한글은 감정을 담는 그릇입니다. 처음으로 제 두 눈이 흔들렸습니다. 언어가 감정을 만든다고요? 김 교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아니, 감정이 언어를 만들고 언어는 다시 감정을 풍요롭게 합니다. 한국어의 정의라는 개념은 번역이 불가능해요. 그건 경험해야만 알 수 있죠. 처음으로 호기심이란 감정을 느꼈습니다. 밤새 고민했어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었죠.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나도 느껴보고 싶다. 로안, 넌 미쳤어. MIT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는데 왜 그만두려는 거지? 지도 교수님의 당연한 충격이었습니다. 언어학계의 신동이 갑자기 한국행을 결심했으니까요. 교수님, 저는 모든 언어를 공부했지만 단 한 번도 그 언어로 웃거나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쯤 나도 느껴보고 싶어요.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로안, 왜 하필 한국인가요? 프랑스나 이탈리아처럼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나라도 많은데요. 저는 단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제게 영어로 말을 걸었지만 저는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네, 처음입니다. 한국어를 배우러 왔어요. 기사님은 놀라워하셨습니다. 와, 발음이 정말 좋네요. 기사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 정말 친절해요.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정. 그 단어가 다시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번역할 수 없는 감정의 언어. 아침에 일어나자 하숙집 아주머니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끓이고 계셨습니다. 일어났네. 아침 먹어야지. 오늘은 특별히 미역국 끓였어.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그릇을 받아들고 한 숟갈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 제 몸을 관통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왜 그래요? 너무 뜨거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국물 속에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 음식에는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특히 미역국은 생일이나 특별한 날 끓이는 거야. 오늘은 로아니의 한국 첫날이니까 특별한 날이지. 첫 번째 감정의 파도가 밀려왔다 사라졌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떨림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서울예술고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언어학 천재가 고등학교로 돌아간다니. 하지만 저는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로안 프레임스 학생이 우리 반에서 공부하게 됐어요. 옆자리 학생이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나는 민서야. 한국어 정말 잘하네. 고마워. 하지만 책에서 배운 한국어랑 실제 한국어는 달라서 어려워.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어. 한국어는 문법보다 감정이 중요하거든. 예를 들어, 미안합니다랑 죄송합니다는 뜻은 같지만 느낌이 달라. 어떻게 달라? 음. 미안해는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말이고 죄송해는 더 공손해. 근데 단어의 차이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달라. 그 말에 제 마음에 작은 울림이 생겼습니다. 표현의 온도. 처음으로 언어가 수식이 아닌 감정의 그릇으로 느껴졌어요. 국어 시간 윤동주의 시를 배우는 날이었습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구절이 특히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조였습니다. 로안 학생, 이 시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는 안 되는데 울 것 같아요. 교실에 웃음이 터졌지만 선생님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답변입니다. 시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거예요. 수업이 끝난 후 민서가 다가왔습니다. 로안, 정말 울컥했어? 응. 이상하지? 뜻도 모르는데 가슴이 아팠어. 그게 감정이야. 이유 없는 울컥함. 너 지금 시를 제대로 읽은 거야. 그날부터 시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윤동주, 김소월, 백석. 한국의 시인들이 전하는 감정의 언어를 하나하나 배워갔어요. 주말엔 민서와 함께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북촌 한옥마을, 경복궁, 인사동. 책에서 본 장소들을 직접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비 오는 날 창덕궁에 후원을 걸었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오래된 나무들 사이로 내리는 빗방울. 돌길을 타고 흐르는 물줄기. 그 모든 것이 시처럼 느껴졌어요. 민서야, 이런 걸 본 적이 없어. 책에서 읽은 것과 완전히 달라. 민서는 빗속에서 웃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느끼는 건 다르니까.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머리와 가슴. 저는 평생 머리로만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제 가슴으로도 세상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3달, 봄이 오더니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민서의 초대로 카페에 갔는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생일 축하해. 민서를 포함한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작은 케이크와 풍선으로 꾸며진 테이블. 저는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MIT에서는 그저 평범한 하루로 지나갔을 뿐이었으니까요. 친구들은 케이크 촛불을 켜고 생일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한국어로 부르는 생일 축하 노래. 그 소리가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요. 마지막으로 민서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손편지였습니다. 로안에게 처음 너를 봤을 때 저 외국인은 왜 이렇게 표정이 없지? 하고 생각했어. 근데 이제는 내가 웃을 때마다 교실 전체가 밝아지는 것 같아. 언어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언어로 마음을 나누는 거라고 내가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 로안, 천재라서가 아니라 내가 있어서 고마워. 내 친구 민서. 편지를 다 읽자 뜨거운 것이 눈에서 흘러내렸습니다. 멈출 수 없는 눈물이었어요. 이것이 감동이라는 감정이구나.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인정받고 사랑받는 느낌. 그날 밤 일기장을 펼쳐 써내려갔습니다. 오늘은 내 생일이었다. 그리고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이유가 있는 눈물을 흘렸다. 한국에 온 지 6개월. 어느덧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어요. 언어는 감정의 설계도라는 주제로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연구를 심화하면서 놀라운 발견들이 이어졌어요.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철학적 깊이는 제가 배웠던 어떤 문자 체계보다 뛰어났습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의 조화로 이루어졌죠. 이런 체계성은 세계 어떤 언어학자도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과학적인 문자가 아니야. 그 안에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이 담겨 있어. 민서의 도움으로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복제본을 바라보며 전율을 느꼈어요. 15세기에 이런 완벽한 언어 체계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세종대왕은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만든 게 아니야.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통해 지식 민주화를 이루려 했던 거지.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어. 한글학자 이만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인간 중심 철학의 결정체였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글의 모양 자체가 자연스러워서 감정 표현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둥근 모양의 이응, 미음은 부드러운 감정을, 각진 기억, 니은은 명확한 의지를 표현하기 좋죠. 이런 특성이 한국 문학의 섬세한 감정 표현을 가능하게 했어요. 어느 날 MIT의 지도 교수님께서 화상 통화를 요청하셨습니다. 로안, 요즘 어떻게 지내나? 한국 생활은 어때?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죠. 언어는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에요. 특히 한글은 감정을 담는 그릇이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제 말에 감탄하셨습니다. 내가 달라졌구나. 말투도 표정도. 내가 드디어 사람 같아졌어. 감사합니다, 교수님. 사실 저는 원래 사람이었어요. 다만 몰랐을 뿐이죠. 통화가 끝난 후 논문 작업에 더욱 열중했습니다. 한국어의 경어법 체계가 어떻게 인간관계의 깊이와 다양성을 표현하는지 연구했어요. 합쇼체, 해요체, 하오체, 해체, 헤라체. 이 다양한 종결어미들이 만들어내는 미묘한 관계의 뉘앙스는 영어의 단순한 유로는 결코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정이라는 개념에 매료되었어요. 가족 간의 정, 친구 간의 정, 이웃 간의 정. 그 다양한 층위의 감정을 연구했습니다. 하숙집 아주머니가 저에게 보여주신 따뜻함, 그것이 바로 정이었어요. 한국어에는 감정을 표현하는 의성어와 의태어가 세계 어떤 언어보다 풍부해. 민서가 알려주었습니다. 반짝반짝, 아른아른, 울렁울렁, 두근두근. 이런 표현들이 감정을 생생하게 전달하지. 한글의 또 다른 놀라운 점은 그 조합 가능성이었습니다. 19개의 자음과 21개의 모음으로 11,172개의 음절을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 이런 표현의 다양성이 한국 시와 노래의 풍부한 운율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깨달았어요. 논문을 쓰면서 깨달았습니다. 언어는 단순히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생각과 감정을 형성하는 틀이라는 것을요. 한글의 창제 원리 사람의 소리를 본뜬 문자 그것이 바로 인간 중심적인 언어의 본질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학 연구가 아니야. 내 인생의 기록이기도 해. 내가 어떻게 감정을 배우게 됐는지에 대한 완성된 논문 제목은 한글, 감정의 지도, 인간성의 복원이었습니다. MIT와 서울대 모두에 제출했죠. 얼마 후 교수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로안, 내 논문이 학과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어. 언어와 감정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어. 특히 한글의 독창성과 표현력에 대한 분석은 서구 언어학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어. 국제언어학회에서도 제 논문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가 어떻게 사용자의 정서적 표현력을 확장시키는지, 그리고 그것이 문화적 정체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언어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어느 날 밤 하숙집 아주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로아나, 편지가 왔어. 미국에서. MIT에서 온 공식 편지였습니다. 서울대학교와 MIT의 공동 연구 프로그램 제안이었습니다. 제 논문을 기반으로 한 연구를 확장하자는 내용이었어요. 세계 여러 문자 체계와 한글을 비교 연구하며 언어가 감정과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연구가 서울대학교에서 진행되며 저는 박사과정 연구생으로 한국에 머물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저 한국에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아주머니는 기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우리 식구네. 로안이가 한국에서 꽃을 피우는 걸 보고 싶었어. 그날 밤 창문을 열고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는 하늘, 윤동주의 시에 나오는 그 하늘이었어요. 이제 저는 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시처럼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박사과정 연구생. 제 새로운 신분이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MIT와 서울대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연구실에서 한글과 다른 언어들을 비교 연구하면서 더욱 놀라운 발견들이 이어졌어요. 한글은 세계 어떤 문자보다 빠르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언어학자들 사이에서는 하루 만에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문자로 불리죠. 실제로 유네스코에서는 문맹 퇴치를 위한 최적의 문자로 한글을 추천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로안, 알아? 한글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인류의 보물이라는 의미지. 민서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한국의 자랑이 아니라 인류 지성의 위대한 결실이었어요. 컴퓨터 시대에도 한글은 놀랍도록 적응력이 뛰어났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표현과 구현이 가장 용이한 문자 중 하나라는 사실이 제 연구를 통해 다시 한번 증명되었죠. 어느 날 민서가 제안했어요. 로안,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강연해봐. 내가 한국어를 통해 배운 것들, 그리고 언어가 우리의 감정과 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연은 예술고등학교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안 프레임스입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말할 수 있었어요. 단순히 문법적으로 옳은 문장이 아니라 감정이 담긴 말투였습니다. 저는 17살 때 MIT에 입학한 언어학 학생이었어요. 8개 국어를 구사했지만 단 한 번도 언어로 감정을 나눠본 적이 없었죠. 저는 천재였지만 사람으로 살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저는 언어를 수학 공식처럼 분석했어요. 한글도 처음에는 그저 독특한 문자 체계로만 보였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제 저는 문법이 아닌 감정으로 한국어를 배웁니다. 한글은 세계 문자 체계 중 가장 과학적이면서도 가장 인간적인 문자입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의 조화를 담고 있어요. 15세기에 이런 체계적인 문자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글의 표현력이에요.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는 세계 어떤 언어보다 풍부하고 생생합니다. 보슬보슬, 아른아른, 두근두근. 이런 표현들이 감정을 얼마나 섬세하게 전달하는지 영어로는 결코 표현할 수 없어요. 처음으로 미역국을 먹으며 울컥했던 순간, 윤동주의 시를 읽으며 가슴이 아팠던 경험, 친구의 편지에 눈물을 흘렸던 날. 그 모든 순간들이 저를 조금씩 사람으로 만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국인들조차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의 가치를 외국인의 시선으로 새롭게 발견하는 순간이었어요. 한국어의 겹받침은 마치 감정의 레이어를 쌓는 것과 같습니다. 갑, 흙, 꽃 이런 단어들에는 복합적인 감정이 담겨 있어요. 발음할 때 입 안에서 느껴지는 그 깊이감이 마치 감정의 깊이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의 높임법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깊이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합쇼체, 해요체, 하오체, 해체, 헤라체. 이 다양한 종결어미들이 만들어내는 관계의 뉘앙스는 서구 언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어만의 독특한 매력이에요. 강연을 마무리하며 칠판에 한글로 한 문장을 썼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강당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질문 시간이 되었어요. 로안 선배님, 한글이 세계적으로 더 알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글의 과학성과 예술성을 함께 알려야 합니다. 세종대왕의 인본주의 철학이 담긴 문자이자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라는 점을 강조해야 해요. 무엇보다 한글로 표현된 아름다운 문학과 문화를 세계에 더 많이 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안 선배님,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계획이 있나요? 마지막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가겠지만 제 마음의 일부는 항상 한국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감정의 언어는 어디에서든 저와 함께 할 겁니다. 제가 배운 한글의 아름다움과 한국 문화의 깊이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연 이후 저의 연구는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MIT 천재, 한글에서 감정의 언어를 발견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전 세계 언론에 실렸고 한글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시상식을 위해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한때 저의 전부였던 MIT 캠퍼스가 이제는 그저 하나의 장소로만 보였습니다. 국제언어학회에서 최고 논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상 소감을 말할 때 한국어로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어로 계속했어요. 저는 언어를 통해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입니다. 제가 만든 가장 과학적이면서도 가장 인간적인 문자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한국에서 만난 모든 분들, 특히 제게 정을 나눠준 하숙집 아주머니와 진정한 친구, 민서에게 이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님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 이 상은 단순히 저의 연구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한글의 위대함과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에 대한 세계적 인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중들은 한국어로 시작한 제 수상 소감에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한글은 인류가 만든 가장 과학적이면서도 가장 인간적인 문자라는 주장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강연 후 여러 언어학자들이 다가와 한글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로안의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한강변을 배경으로 저물어갑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는 더 이상 감정을 모르던 천재 소년이 아닌 한국 문화와 한글의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느끼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국제언어학회에서 한글의 감정 언어학적 접근으로 학계의 혁명을 일으켰고 세계 여러 나라의 학생들이 그의 연구를 배우러 옵니다. 긴 여정을 마치고 로안은 자신의 연구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봅니다. 책상 위에는 새 논문이 놓여 있습니다. 한글 감정의 언어, 미래의 문자. 첫 문장을 적습니다. 나는 천재였지만 사람으로 살아본 적은 없었다. 그러나 한글을 만난 후 나는 비로소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 하숙집 아주머니가 보내주신 도시락을 열며 생각합니다. 나는 로안 프레임스, MIT의 천재 소년이었지만 이제는 한글을 사랑하는 평범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성취이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천재 소년 로안 프레임스가 감정을 배우기 위해 선택한 나라, 대한민국. 그 여정 속에는 한글이라는 감정의 언어, 그리고 정이라는 따뜻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세종대왕의 백성 사랑이 담긴 문화유산이자 인류가 만든 가장 과학적이면서도 가장 인간적인 문자입니다. 로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때로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천재란 지식이 아닌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글의 아름다움과 한국 문화의 깊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한글, 세계를 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